최연소의 천신민심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도지사 선거가 역사상 이번만큼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는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7차례의 도지사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원조 친노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과 원조 친박 성향의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맞붙은 이번 도지사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 또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버금가는 이슈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신민심은 동갑내기 같은 학번인 이광재 후보와 김진태 후보의 빅매치의 승패를 가를 5가지 변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국정상황실장과 17대, 18대 국회의원과 35대 도지사를 거쳐 21대 총선에서 3선 국회의원이 된 이광재 의원을 출전시켰고요. 국민의힘은 요즘 가장 핫한 검사 출신으로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의원에 연거푸 당선됐던 재선의 김진태 전 의원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도지사 선거의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꼽히는 변수는 바로 정권 교체로 결론이 난 지난 대선 결과가 이번 도지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불과 20일 만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자연스럽게 대선 승리의 흐름을 타고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고 이것이 지선 표심에 일정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선 결과가 0.73%라는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대선에서 갈라진 표심이 지금도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바로 대선 연장전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하는데요.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또 관심입니다. 보다 세밀하게 강원도 표심만을 놓고 본다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민주당을 압도했고요. 이것이 이번 지선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예상하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저도 이 견해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대선 이후 실시된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도 강원도의 경우 새로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새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8년 도지사 선거는 3선에 도전했던 최문순 지사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이 떠오릅니다. 또한 도내 18개 시장과 구수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석권하다시피 했습니다. 동시에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도의원과 시군의원 선거에서도 대부분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4년 전과 정반대로 국민의힘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는 시각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강원도의 가장 큰 도시인 춘천과 원주의 표심 한계입니다. 제가 이 소지역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지역의 그간의 표심 변화 추이와 주변 지역에서의 전파력이 크기 때문인데요. 일단 강원도 도청수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춘천의 경우 김진태 후보의 근거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광재 후보로서는 적진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춘천은 도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무원 사회의 영향력이 큰 도시입니다. 춘천 지역 유권자의 특히 공무원들은 이광재 후보의 경우 짧았지만 도지사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일정 정도 있었고요. 김진태 후보 역시 춘천 지역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그간의 경험에 기초해서 적합한 도지사 후보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원주 지역은 도내에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시민사회 활동력이 큰 도시입니다. 자연히 주변 지역에 대한 여론 전파력도 큰데요. 이 지역은 이광재 후보의 또 큰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나타났듯 이광재 후보는 오래전에 비해서 지지세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춘천과 원주는 도내에서도 수도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세 성 모두 민주당이 석권할 정도로 수도권 표심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서울은 국힘당이 승리했고 경기는 민주당이 승리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결과가 춘천과 원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또 관심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종합한다면 춘천과 원주 표심 항배가 이번 도지사 선거를 가를 매우 중요한 변수이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바로 영동권 표심 항배가 이광재, 김진태, 나아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선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 입장에서는 영동권은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권은 그동안 대체로 보수적 표심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동해와 삼척은 경상북북도라 할 정도로 TK 표심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이 같은 표심이 나타났죠. 이 같은 보수 표심이 이번 도지사 선거에 어떻게 나타날지가 바로 관심인 것입니다. 사실 영동권 인구는 춘천권과 원주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유권자들은 대체로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게 집중적으로 표심을 모아주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분산된 표심을 보였던 춘천과 원주에 비해 도지사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쏠린 표심이 이번에 누구를 향할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변수는 지난 대선에 버금가는 비호감 선거라는 점입니다. 보통 원조 친노 이광재 후보와 원조 친박 김진태 후보의 운명적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지사 선거가 상대를 향한 거침없는 공격도 난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광재, 김진태 후보 모두 호불호가 뚜렷한 정치인입니다. 이광재 후보는 병역 문제와 정치장법 위반 등 정과 등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적지 않고요. 김진태 후보 역시 그의 강경 보수 성향과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또한 많습니다. 강원도지사를 선출하는 지방선거라고는 하지만 선거전이 치열해지면 아무래도 두 후보 간이 안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극대화하려는 공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아가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던 지난 대선을 두고 비호감 선거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의 비호감적 요소가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것을 희석시키고 중도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지가 바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 승패를 가를 네 가지 변수를 분석해 봤는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변수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온 동갑내기 두 사람의 개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 두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슈 메이커입니다. 이광재 후보는 뛰어난 정치 감각으로 늘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고요. 김진태 후보 역시 그의 한마디에 전국이 요동쳤을 정도의 일들을 기억하는 도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야말로 이슈 제조기였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으니 불꽃 튀는 개인전이 시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난 23일 강원도민일보 이후 박지훈 기자의 이지 직격 인터뷰에서 김진태 후보는 나는 군대도 다녀왔고 정가도 없다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자 26일 같은 인터뷰에서 이광재 후보는 이제는 정치 선진화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대응을 하면서 벌써부터 공격을 주고받으며 언론의 주목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강원도지사 선거는 시장 군수 선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들의 치열한 경쟁이 강원도 선거는 물론이고 어쩌면 전국 선거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세간의 관심에 집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너무나 다른 길을 살아온 이광재, 김진태 후보에 대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80년도 같은 해에 각각 서울 소재의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진학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누가 뭐래도 원조 친노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의 핵심 관계자, 요즘 말로 친다면 노핵관이라고 할 만한 이력을 가진 사람으로 30대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40대에 강원도지사를 지냈습니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도지사에서 물러난 이후 9년 동안이나 정치를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돼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외무통일 상임위원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다시 강원도지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김진태 후보는 강성 보수 인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그 19대 총선에서 정계에 진출했는데요. 선거 당시 박 비대위원장이 2차례나 방문해서 지원 유세를 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는 후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친박으로 분류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던 태극기 집회에서 김진태 후보는 단골 연사였습니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라는 그 유명한 말로 촛불 시민의 분노를 사게 되면서 오히려 박근혜 탄핵에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광재 후보와 김진태 후보 모두 강원도지사를 놓고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번 선거의 승패는 대선의 영향력 정도, 그리고 춘천과 원주의 표심, 그리고 영동권에 쏠리는 민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비호감이 뚜렷한 후보의 특징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들 두 후보가 펼치는 개인기가 결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재냐 김진태냐, 김진태냐 이광재냐, 이 둘의 용어 상박의 빅매치에 대해 강원도민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천신민심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